네, 안녕하세요. 교통평로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간 좀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촬영이 늦어진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도 또 경강선으로 또 여러분들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부터 여주 구간이죠. 경강선의 일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무료 운행을 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나왔던 사실인데요. 추석 기간 동안 이제 무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6년인데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배차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석 기간 생각해 보신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고향을 혹은 이제 뭐 연휴 기간에 서울을 갔다 오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주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동부고속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광주, 이천, 여주를 찾으셨던 분들은 좀 더 뭐랄까 좀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시골을 방문하실 때 좀 더 쉽게 지하철역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니까요. 물론 좀 시간을 잘 계산하셔서 가야지 시간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도착하실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라는 점에서 뭐랄까요, 메리트는 상당히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렸는데 비해서 이제 코레일이 그거를 이제 좀 뭐랄까요, 이용객들에게 약간 좀 보답을 해주는 차원에서 무료 운행을 하지 않나 싶고요. 뭐 임시적인 운행이기 때문에 아마 인천 지하철 2호선처럼 약간의 뭐 전류가 약간 안 좋아가지고 멈춰 선다든지 뭐 그런 것도 100% 있다고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무료 운행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고 탈 수 있는 또 잘 작동이 되는지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물론 문제가 없어야지 9월 24일 날 차질 없이 운행이 잘 될 거라고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침 어, 9월 18일이 철도 날이래요. 철도의 날이라고 해서 코레일이 또 그것까지 감안해서 18일까지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경강선에 운행을 될 열차의 외부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내부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뉴스원에서 공개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시트 색깔이, 분홍색과 이렇게 노약자석은 노란색으로 꾸민 것 같아요. 겉에는 이제 블루베리, 파란색과 보라색이 약간 좀 섞인 색깔인데, 내부는 또 이렇게 분홍색과, 연 노란색을 섞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상당히, 파스텔 톤으로 꾸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열차 내부도 외부도 상당히 이쁘게 잘 배색을 한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며칠 전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8호선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서울 시내에서 타는 지하철이랑은 상당히 다른 느낌의 지하철이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광주랑 성남을 잇는 노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할머니라든지 아니면은 애를 동반한 뭐랄까요, 좀, 학부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부모님과 이제 자녀가 동반한 승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상당히, 뭐랄까요, 애들이 막 소리치고 약간 할머니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어수선한 느낌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음료수를 흘린다거나 아니면 이유식을 흘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어, 사실 예상은 못했는데 8호선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 경강선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런 분의 탑승이 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트를 약간 이쁘게 꾸민 것까진 좋은데 어, 재질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감이 들고요. 왜냐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면은 뭐 뭘 흘려도 쉽게 닦일 수가 있는데 사진상 보여진 거는 시트가 약간 스펀지라든지 아니면 합성 소재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뭘 흘리거나 하면은 색깔이 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코레일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각 역마다 물품 보관소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사가 상당히 시내나 거주하는 곳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스쿠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동 휠이라든지 그런 것을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뭐, 전동 휠이라든지 뭐, 미니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물품 보관소에다 보관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챙겨서 뭐 서울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챙겨 가야 되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물품 보관소 좀 큼직큼직한 걸 역사마다 잘 배치하면은 정말 좀 더 나은 경강선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부 디자인까지 보여드렸는데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마음에 드셨는지요? 네, 저는 일단 디자인은 상당히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재질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고 속도가 110km/h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에 비해서 역 간격이 길지만 운행 속도가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천에서 서울까지 서울 강남까지 진입하는 데는 4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CCTV 같은 것도 다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난 사건이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뭐랄까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구책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대중교통 커뮤니티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들어온 댓글들이 이렇습니다. 철도기행님께서는 오히려 추석 연휴만큼은 실제 운행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네요. 굳이 추석 때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어도 연휴를 이용해서 관광 등을 하는 데도 도움되겠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질주논나님께서는 오 할머니 댁 근처라 타볼 수 있겠군요. 라는 의견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경의중앙선님께서는 동서울이나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여주나 이천행 버스는 큰 타격을 입겠네요. 여주역에서 수원역까지 몇 분 걸릴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상당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천이나 여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속버스를 통한 이동이 거의 뭐 8, 90%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 아니면은 선택지가 고속버스밖에 없죠. 근데 확실히 철도가 생기면은 시간을 예측하고 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게다가 무료 운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필리스님께서 참고로 이천에서 강변역 가려면 환승 3번 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뭐 이천에서 강변을 꼭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보통 서울 간다면 홍대 아니면은, 강남 아니면은 뭐 건대 입구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환승을 얼마나 하는 거냐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또 강변역을 갈 이유가 상당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필요 없는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좀 주요한 댓글이 있었냐면 네, 18일까지 무료 운행이고요. 참고로 18일은 철도의 날입니다라고 WMY0317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뭐 스마트버스님께서는 인천 지하철 2호선도 29일 무료 운행했었거든요. 개통일이었죠. 고장 없었고요. 과연 경강선은 늦은 만큼 코레일이 보답해주네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뭐 엄청나게 긴 기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보답해주는 코레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민들도 반드시 코레일에 이런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KSG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동서울에서는 버스가 빠르죠. 왜냐? 동서울에서 타려면 강변, 잠실, 복정, 모란, 임해를 거쳐야 했는데 그 시간에 버스는 여주에 도착할 시간이죠.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시민분들이 모두 동서울에 산다는 가정하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은 어느 곳에나 이곳저곳 다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동서울을 통해서 이천이나 여주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논리에서 어긋나는 그런 댓글이다라고 좀 강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전철을 타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충북선 무궁화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직도 일부 무도색 편성이 있을 텐데 무임 시운전 직전까지 도색이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37111 편성은 처음부터 도색돼서 나온 걸로 압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삼동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요즘 114 편성이 경강선 시운전하는 게 안 보이는데 현재 도색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도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무료 운행해서 일찍 시민이나 도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뭐 도색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고장, 불편함 없이 잘 계획대로 잘 운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무료 시승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탑승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성남 여주선, 경강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참고로 경강선은 저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서광주선이 결국은 경강선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이제 수서부터 강릉까지의 구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경강선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철도 동호인 중에 한 명이고요. 뭐 경기도부터 강릉을 잇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으실 것 같은데 월교 판고선은 결국은 공항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으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후에 이제 경기도 뭐랄까요 삼덕역부터 그 이제 인천 공항까지는 제2의 공항철도로 불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건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들었습니다. 그 우리 경전철이 파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하시는 시청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좀 더 며칠 뒤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좀 여유가 생겨서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좀 더 손쉽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 집에 그 반려견이 한 마리 생겼습니다. 볼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골든 리트리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또 채널도 하나 오픈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우리 집 개수키 볼트라는 채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특히 골든 리트리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고 싶으신 분, 또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약간 좀 훈수를 두실 수 있으신 분들 한번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요크셔 테리어를 키운 적은 있는데 골든 리트리버는 또 다른 종이고 또 대형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 함께 의견 나눠주실 분은 꼭 구독하셔서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버튼은 언제나 힘이 되죠. 네. 그 다음 동영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이선을 아마 좀 파업했다는 말씀과 동시에 그거에 관한 좀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경강선 무료 시승 탑승하는 것을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신설되는 철도들이 많이 있고, 의외로 시청자분들이 이미 뭐를 해달라고, 뭐를 다뤄달라고 해주시는 상당히 그런 요청의 댓글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채널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이건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는 좀 더 나은 정보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동영상까지 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